안녕하세요. 어린이 카시트와 패밀리카 안전정보를 이야기하는 아이와차입니다. 오늘은 2024년 아이와차가 꼽은 가장 좋은 패밀리카를 시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차 기준이고요. 자동차의 선정 기준은 첫 번째 안전성입니다. 그리고 카시트 설치 용이성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입니다. 그리고 유지 비용, 가격 근거에 의해서 시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와차에서 좋은 패밀리카를 고르는 관점은 그동안 보아오셨던 자동차 미디어나 유튜브에서 좋은 차라고 판정하는 차들과 좀 다를 수 있어요. 다양한 가족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차량들. 아이들이 12년간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동안 카시트와 성인 승객이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자동차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차, 소형차, 스포츠성이 강한 차종, 의전 차량들, 이런 차들은 아마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시상에 앞서서 아이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스트 패밀리 중형 세단입니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입니다. IIHS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모든 항목이 굿 등급을 받았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어코드도 북미형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 사양이 차등이 없습니다. 아시아 사양이 아니에요. 원가 절감 없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카시트 설치 용이성, 여기 보면 아이소픽스의 사용 용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전좌석이 감점 없이 굿 등급 플러스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닷컴이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자동차 소비자 미디어인데요. 여기서도 2023년식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카시트 체크라고 해서 카시트들을 사용 용이성에 대해서 어떤지 알아보는 것인데, 아이소픽스, 레치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뒤보기, 앞보기, 인펀트 카시트, 부스터, B등급 이하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좋다는 것이죠. 특히 뒤보기 카시트의 각도에 의해서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A등급을 받은 것이 이렇게 레치가 찾기 쉽고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흠잡을 곳이 없다. 그리고 아이소픽스 로어 앵커의 컬러도 자동차 차체 색깔과 동일하게 칠해져 있어서 이렇게 아이소픽스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북미 사양이기 때문에 아이소픽스의 테더 앵커가 3개가 그대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2열 중앙에도 카시트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로우 앵커의 높이가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뒤보기 각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카시트를 운영했을 때 카시트 3대까지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 차량은 자녀 1명에서 2명 정도의 가정에 적합한 차량이고 카시트 위치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뒷좌석 레그룸도 거의 1m에 달하기 때문에 좋은 편입니다. 전륜 구동이긴 하지만 센터 터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센터 터널이 있으면 2열 중앙에 승객이 탑승하거나 아이들이 좌우로 승하차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불편함을 주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컨슈머 리포트라고 신차와 중고차 등의 미국의 가장 큰 소비자 미디어입니다. 혼다 어코드는 종합점수 80점을 받았습니다. 연비는 복합 16.7km를 간다고 합니다. 가격은 5,34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베스트 패밀리 중형 3열 SUV 혼다 파일럿 8인승입니다. IIHS에서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혼다 파일럿은 스몰 오버랩이나 이런 부분도 다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요. 모더레이트 오버랩 테스트에서 뒷좌석 승객이 마지나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차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전벨트 경로 문제라서 카시트를 사용하시면 큰 영향은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굿을 받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리고 카시트 설치 용이성의 굿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좌석에 테더 앵커가 준비되어 있고 8인승 벤치 시트라서 2열 중앙에 카시트 세대를 아이소픽스로 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3열에도 아이소픽스가 하나 있고 테더 앵커가 3개 있다고 합니다. 카드닷컴 카시트 체크에서는 아이소픽스, 뒤보기, 앞보기, 그리고 인펀트 카시트, 부스터 시트, 3열 아이소픽스, 3열에서 앞보기 컨버터블 시트, 3열의 승하차 대책, 그리고 3열의 부스터 시트, 3열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부스터 시트 사용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A등급, B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혼다 파일럿은 카시트 체크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소픽스가 충분히 좌석에 테더 앵커와 함께 준비되어 있고 로우 앵커의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 접이식 폴딩 시트들의 이 시트
착좌부와 등받이 절개면 트임의 앵커가 숨겨져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 카시트 뒤보기 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카시트를 제대로 꽂기가 굉장히 어렵죠. 카시트 앞쪽이 들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파일럿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소픽스 앵커를 이렇게 노출시켜 놨습니다. 굉장히 쉽게.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끼울 수가 있습니다. 각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파일럿은 북미형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스트랩 타입으로 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좌석에 카시트를 달아도 카시트의 위치를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카시트와 성인 승객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패밀리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6대4 폴딩 시트가 아닌 균등하게 좌석이 분배된 3분할 독립 시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카시트를 중앙에서 설치할 수가 있죠. 중앙에다 카시트 설치를 한 대 하게 되면 양쪽에 성인이 탈 수도 있고 카시트 2대가 설치될 경우에도 중앙과 한쪽에다가 몰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성인 승객이 중앙에 불편하게 앉을 필요가 없이 사이드에 앉아서 승하차를 하거나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있는, 그래서 성인 승객의 거주성에서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뒷좌석에 착좌부의 경사 또한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뒤보기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굉장히 좋은 각도를 보이게 되겠죠. 로어 앵커까지 오픈형이기 때문에 뒤보기는 거의 수평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레스트들도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으나 앞보기 이제 등받이와 단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앞보기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각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 차종은 자녀가 1명에서 3명일 경우도 모두 매우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패밀리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그룸 같은 경우도 2열이 거의 1m에 달하고 3열이 80cm가 넘기 때문에 거주성도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4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터널이 없습니다. 모든 승객이 원하는 도어로 승하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열 중앙 시트는 필요에 따라서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다 파일럿은 컨슈머 리포트에서 79점 총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합 연비 8.4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격은 6,94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베스트 패밀리 중형 3열 럭셔리 SUV입니다. 아우디 Q7입니다. 아우디 Q7은 2024년 탑 세이프티 픽을 받았습니다. 2023년까지는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였고요. 국내 아우디 Q7은 북미형이 아니고 아시아 버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유럽형 ELR로 들어옵니다. ALR 카시트 설치 대책은 뒷좌석 전좌석에 아이소픽스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굿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감점이 없어요. 그리고 카드닷컴에서 카시트 체크, 아이소픽스 A, 인펀트 카시트 A, 뒤보기 컨버터블, 앞보기 컨버터블 다 A를 받았고 부스터 B, 그리고 3열에 아이소픽스 A, 앞보기 컨버터블 카시트 A, 부스터 A, 그리고 3열에 승하차 대책은 B를 받았습니다. 총 5개의 아이소픽스와 5개의 테더 앵커 구성으로 되어 있고 로어 앵커의 위치도 좋습니다. 보시면 뒷좌석의 착좌부 각도도 나쁘지 않고 착좌부와 등받이 절개면의 상단부에다가 아이소픽스를 위치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트 배치, 이렇게 균등하게 3분할 시트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카시트를 어느 좌석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 승객을 더 태울 수도 있고 3열로 이동하기 위해서 한 좌석을 비워놓을 수도 있겠죠. 안전벨트 버클은 양 사이드가 노출형으로 고정되어 있고 중앙은 스트랩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사양 안전벨트는 ELR로 들어갔고 미국에는 고정식 안전벨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폴딩 시트이지만 풀사이즈 헤드레스트가 들어갑니다. 전방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앞보기 카시트 설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열 레그룸은 1m에 달하는 985mm이고 3열은 742mm로 다소 좀 좁지만 2열과 3열의 공간을 조금씩 타협하면 충분히 성인이나 카시트 운영이 가능합니다. 바닥에 센터 터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3열은 풀사이즈 시트라고 보긴 어렵고 그냥 간이 시트로 보는 게 맞는데 착좌부에 경사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대신에 낮죠. 그래서 성인 승객이 앉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아이소픽스를 이용해서 앞보기 카시트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뒤보기 카시트를 설치할 공간도 부족할 뿐더러 피치 못해 사고를 겪었을 때 탈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보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이나 뒤에 타는 것이 좋겠죠. 컨슈머 리포트에서는 총 평가 점수 80점을 주었습니다. 디젤 복합 연비는 디젤이 10.6km, 그리고 가솔린 연비는 복합 연비가 8.1km. 아우디 Q7 디젤 45 TD 프리미엄은 우리나라에서 1억 240만 원, 가솔린 55 TFSI 프리미엄 1억 2,150만 원입니다. 차량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패밀리카인 만큼 선택을 좀 합리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 패밀리 5인승 SUV입니다. 혼다 CR-V 하이브리드입니다. 안전성은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는 못 받았고 그 바로 밑단계입니다. 모더레이트 오버랩 테스트에서 푸어를 받았습니다. 이 푸어의 내용을 본다면 스트럭처 세이프티 케이지 이 부분은 차체 안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 안전벨트 경로 문제로 이렇게 하단 벨트가 배를 파고들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9등급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푸어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업데이트가 꼭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쉽게 안전벨트만 개선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카시트 설치 시에는 푸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IHS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R-V 같은 경우는 국내에 수입 버전이 북미형 그대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경쟁 차량인 토요타 RAV4는 아시아 버전으로 국내에 들어오죠. 안전벨트 사양이나 카시트 설치 대책이 북미 버전과 다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바로 이런 호박색 인디케이터입니다. 차폭등이라고 하죠. 아이소픽스 액셉터블을 받았습니다. 카드닷컴에서는 아이소픽스를 A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보기는 B를 주었고요. 앞보기는 B를 주었고 인펀트 카시트 A, 부스터 카시트는 A를 주었습니다. 아이소픽스는 노출형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에 대한 가이드가 있죠. 아이소픽스 카시트를 그대로 찾아서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부에 로어 앵커를 올려주고 노출시켜줌으로써 이 앵커의 위치와 착좌부 끝에 위상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펀트 카시트나 뒤보기 카시트들의 설치를 조금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아이소픽스, 세 개의 헤더 앵커가 들어갑니다. AL 안전벨트 들어가고 그리고 전좌석 모두 매립형 안전벨트 버클이 들어가는데 중앙에 간격이 이런 준중형 L 중에서는 그래도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2열 중앙에 카시트 설치도 이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착좌부의 굴곡이 굉장히 평평하죠. 진정한 벤치 시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시트를 어디에다가 설치해도 기울어지거나 삐뚤어짐 없이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뒷좌석 헤드레스트는 살짝 나와 있고 분리형 풀 사이즈로 되어 있고 앞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긴 한데 큰 무리는 없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레그룸은 1m 4cm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요. 바닥의 센터 터널은 아주 낮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뒤로 갈수록 헤드룸을 깎아먹는 그런 유려한 디자인이 아니고 헤드룸을 많이 여유있게 만들어주는 디자인이 컨슈머 리포트에서는 83점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점수를 받은 거죠. 연비는 하이브리드 전륜의 복합 연비는 15.1km 그리고 하이브리드 사륜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 14.0km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하이브리드 2륜이 5,240만원, 하이브리드 올휠 드라이브가 5,590만원입니다. 다음은 베스트 5인승 럭셔리 SUV입니다. BMW 5 시리즈고요. IIHS에서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카시트 설치 용이성 부분에서 9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X5 수입 버전은 한국 시장에 맞춰서 아시아 버전으로 북미 사양과 다르게 안전벨트가 다릅니다. ELR로 들어옵니다. 이 카시트 체크에서는 아이소픽스는 A, 뒤보기는 B, 앞보기는 A, 인펀트 카시트 B, 부스터 카시트 B를 받았습니다. 로어 앵커는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죠. 덮개까지 마감되어 있고 이렇게 착좌부와 등받이의 트임이 여기인데 상부에 아이소픽스를 위치시켜 놨습니다. 우리나라 차들 같은 경우는 이 착좌부 끄트머리에 이 안쪽에다가 아이소픽스를 박아놓게 되면서 카시트 앞쪽이 들려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WX5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상부로 올려주면서 아이소픽스를 같은 위상리에서 그대로 꽂을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안전벨트 버클은 모두 매립되어 있는데 중앙 버클 같은 경우는 튀어나와서 스트랩 타입으로 조금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앙에 카시트 설치가 용이하겠죠. 그리고 버클 사이의 간격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착자부의 굴곡도 거의 없죠. 후륜구동 기반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평평하게 벤치 시트로 나옵니다. 벤치 시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카시트 운영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시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MW X5는 자녀 1명에서 2명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지만 자녀 3명도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뒷좌석 다리 공간은 레그룸이 95cm라고 합니다. 센터 터널은 좀 올라와 있어요. 컨슈머 리포트에서는 무려 87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이 점수는 SUV들 중에서 거의 1위를 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비는 이제 가솔린 터보 복합 연비 9.2km, 가솔린 하이브리드 사륜 같은 경우는 복합 9.4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젤 터보 사륜 복합 11.6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가격은 가솔린 터보 사륜 타봉화 1억 2,777만 원부터, 그 다음에 가솔린 하이브리드 사륜 5공화 1억 3,620만 원부터, 그리고 3.0 디젤 터보 사륜 D 1억 2,110만 원부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 패밀리 3열 미니밴입니다. 혼다 오디세이입니다. 혼다 오디세이는 탑 세이프티 픽을 받았습니다. 2023년까지는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었죠. 탑 세이프티 픽을 받은 차량은 혼다 오디세이 미니밴급에서 혼다 오디세이와 토요타 시에나가 있습니다. 카니발은 탑 세이프티 픽을 받지 못했어요. 혼다 오디세이가 업데이트된 모델의 오버랩 테스트에서 푸어를 받았음에도 탑 세이프티 픽을 받은 이유는 스트럭처 앤 세이프티 케이지 차체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벨트 경로로 인해서 뒷좌석 승객이 부상을 입었죠. 안전벨트의 경로로 인해서 흉부에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푸어를 받은 것입니다. IIHS에서는 카시트 사용 시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안전벨트의 문제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푸어를 받게 되면 바로 개선을 하게 됩니다. 차체를 개선할 수는 없지만 안전벨트는 개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탑 세이프티 픽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스트럭처 앤 케이지 그런 부분들이나 의자가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은 탑 세이프티 픽 지위를 박탈되게 되죠. 그 문제는 기아 카니발로 보시면 되는데, 기아 카니발이 2022년 탑 세이프티 픽이었습니다. 사이드 임팩트 테스트,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스트럭처 앤 세이프티 케이지 차체에 문제가 있었고, 앞좌석, 뒷좌석 모두 푸어를 받았습니다. 차체가 이렇게 심각한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승객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2024년에 와서는 혼다 오디세이의 아이소픽스 카시트 설치 용이성 굿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8인승인데 여기는 지금 7인승으로 테스트를 한 거라서 중앙이 비어 있는데요. 5개의 아이소픽스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열 중앙은 테드 앵커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시트만 잘 준비한다면 카시트 6개도 설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카시트 체크는 아이소픽스 A, 뒤보기 A, 앞보기 A, 인펀트 카시트 A, 부스터 B, 그리고 3열 아이소픽스 A, 3열의 앞보기 카시트 A, 그리고 3열의 승하차 부분 B입니다. B. 그리고 3열의 부스터 카시트 설치했을 때 B. 굉장히 좋죠. 물론 대놓고 패밀리카 용도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3, 3, 2 이렇게 벤치 시트로 아주 쾌적하고 안전한 카시트와 승객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로어 앵커의 위치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착좌부와 동일선상에서 살짝 위로 올라와 있게 로어 앵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미사양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ALR 안전벨트 오고요. 그리고 2열 중앙은 이렇게 독립형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2열 중앙 시트는 탈착이 됩니다. 2열 중앙 시트를 빼고 사이드의 시트들을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트의 안전벨트 버클은 모두 노출형입니다. 굉장히 유동성이 있죠. 시트의 각도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벤치 시트이기 때문에 카시트 설치를 어디에다가 하더라도 굴곡이 없기 때문에 시트가 기울어지거나 영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2열에는 사이드에 풀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앞보기 카시트 설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열 중앙은 폴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역자 헤드레스트가 들어가는데 이런 헤드레스트는 앞보기 카시트 설치에 약간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3열의 사이드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생겼지만 위로 뽑아서 뒤로 고정시키면은 카시트 설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디세이의 시트는 패밀리카의 시트의 표본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죠. 2열의 레그룸은 이제 1m가 넘습니다. 1m 하고 4cm가 된다고 하고요. 3열의 레그룸도 97cm가 된다고 합니다. 바닥의 센터 터널은 2열과 3열 어디에도 없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 혼다 오디세이 총점은 77점입니다. 이 부분은 2차 단독으로 봤을 땐 좋은 점수이긴 합니다만 이 앞에 카니발도 있고 토요타 시에나도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좋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같은 8인승으로 놓고 보고 거기에서 하이브리드가 있다는 거예요. 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디세이에 비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디세이는 3.5리터 가솔린밖에 없죠. 연비는 복합 9km, 가격은 6,0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통근차 대부분의 가정에서 패밀리카를 한 대 두고 통근차 한 대를 둔다면 어떤 차가 좋을까? 아이들도 간혹 가다가 태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차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다가 이 항목을 하나 추가를 했는데요. 르노 그랑 콜레 하이브리드를 꼽았습니다. 재미로 좀 했는데 중국에서 신차 안전성 평가 여기서 지리 자동차 몬자로 모델로 형제차가 있습니다. 별 5개를 받았습니다. 충돌 테스트 중에서 성인 승객들 안전성을 89.5%를 받았습니다. 100% 정면 충돌, 그리고 측면 충돌, 이동식 모의 차량으로 측면 충돌하는 거, 그리고 차대차 충돌, 뒷좌석 어린이들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89.5%가 어느 정도 수치인지를 우리가 CNCAP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노틸러스 중국 사양이 86.51%, 현대의 무파사 신차죠. 88.24%, BMW의 i5 89.57, 그 다음에 혼다 CR-V 중국사양 90.07, 89.5면은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시트 체크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소픽스의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두 명 타거나 아이를 처음으로 이제 낳아서 기르시는 어떤 초보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께 굉장히 좋은 차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 1명에서 2명 정도 패밀리카를 운영하셔도 굉장히 좋은 이제 국산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열 중앙 테더 앵커와 부재는 아쉽습니다. 뒷좌석 안전벨트 버클이 모두 다 이제 매립형이에요.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인데 모두 매립되어 있으면은 완전히 매립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테슬라에서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거나 성인 승객이 앉았을 때 이 매립된 버클에다가 안전벨트 텅을 끼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점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시트의 착좌부 경사가 지금 사진으로 볼 때는 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수평면에 가깝습니다. 아이소픽스를 위로 띄워놔가지고 뒤보기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각도가 5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매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는 카시트 세대나 카시트를 중앙에다가 설치해서 연달아서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이드에만 설치할 수가 있어서 자녀 1명인 경우가 가장 좋고요.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자라서 뒷좌석에 성인 승객 보호자가 타지 않고 앞좌석에 성인 2분 타시고 뒷좌석에 어린이 2명 탔을 때 좋은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패밀리카보다는 통근차 개념으로 좀 빼놨어요. 뒷좌석 다리 공간은 83cm입니다. 바닥에 센터 터널이 있긴 한데 굉장히 낮아요. 컨슈머 리포트 자료는 당연히 없죠. 중국 개발 자동차이고 르노라는 차량 메이커도 아직 북미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차이고 자동차 전체 점수에 대한 어떤 평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1.5리터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복합 15.7km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3,920만 원에서 4,49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아이와차 패밀리카 어워즈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긴 컨텐츠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따뜻한 연말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